저는 1년에 1만 킬로미터밖에 안 탑니다. 그런데 가솔린보다 500만 원 비싼 하이브리드를 계약했습니다. 연비로만 따지면 5년을 타도 본전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산 이유가 7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세가 싸다. 이번 신형 아반떼 말이 많았죠. 가솔린 모델이 원래 1600cc였는데 이제 2000cc가 됐죠.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1600cc입니다. 자동차세는 하이브리드냐 가솔린이냐가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cc당 200원이 붙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신차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가솔린 모델은 1년에 52만 원을 내야 되고요. 하이브리드는 1년에 29만 원을 내면 됩니다. 1년에 약 2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다만 자동차세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드는데요. 그것까지 계산해보면 5년 기준으로 약 109만 원, 10년 기준으로 약 190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이브리드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연비가 좋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의 가장 뻔한 장점이죠. 그래도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CM8은 가솔린도 연비가 좋은 편이에요. 지금 공개된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14.3km가 나옵니다. 하이브리드는 아직 공식 연비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현대차에서는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CN7보다 연비를 약 10% 정도 개선했다고 해요. CN7 하이브리드 연비가 19.2km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계산해보면 리터당 21km 정도의 연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라는 건 감안해 주시고요. 한번 계산해보면 거의 가솔린보다 50% 정도 연비가 좋습니다. 사실 궁금하신 건 주유비가 얼마나 차이 나냐잖아요. 제가 1년에 1만 킬로미터 정도 운전을 하거든요. 이걸 가솔린 모델로 계산해보면은 1년에 약 700리터 정도가 필요하고 돈으로 계산하면은 약 13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이브리드 연비인 21.1km 계산을 해보면 474리터만 있으면 되고 이 경우에 1년 기름값은 8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약 4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년으로 하면 210만 원, 10년으로 하면 4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도로를 많이 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고속도로보다는 시내 주행 비중이 높을 때 좀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차이가 조금 덜 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로 시내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좀 더 장점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세 번째 장점입니다. 주유소를 덜 가도 됩니다. 이게 연비가 좋아지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인데요. CM8 하이브리드의 연료 탱크 크기가 42리터거든요. 앞에서 가정한 복합 연비 21km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한 번 기름을 넣으면 886km를 갈 수 있어요. 저는 하루에 20km 출퇴근하면서 타거든요. 매일 20km를 탄다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44일 정도를 탈 수 있어요. 그럼 1년의 주유를 6번에서 8번 정도만 해도 된다?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투싼 디젤을 타고 있는데 시내 주행에서 보통 8에서 9km 정도가 나오거든요. 얘는 보통 3주에 한 번은 기름을 넣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사용 패턴만 놓고 봤을 때 하이브리드도 한 달 반이나 2달에 한 번만 기름 넣으면 되니까 주유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자체가 굉장히 적겠구나. 이게 제게는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막히는 길에서 쾌적하다. 저는 디젤차를 타고 있는데요. 너무 덜덜거리는 것도 좀 싫고 지금보다는 승차감이 좀 좋았으면 싶더라고요. 보통 가솔린 차는 차가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엔진이 작동하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출발할 때나 저속에서는 엔진 없이 전기 모터로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 운전이 많으시다면 갔다 섰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엔진이 계속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이브리드도 전기차처럼 회생제동이 들어가고 주행하면서 엔진과 모터가 계속 역할을 바꾸기 때문에 그 바뀌는 순간의 느낌이 조금 이질적이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족차가 하이브리드라서 몇 번 몰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부드럽고 조용하게 나가는 감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이라면 시승이라도 꼭 한번 해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초반 가속력이 좋다.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좀 조용하고 얌전한 차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있어서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저속에서 힘이 좋습니다. 모터는 낮은 속도에서도 바로 힘을 보태줄 수 있어서 정지했다가 출발하거나 이제 60km 이하에서 가속을 할 때는
가솔린보다 조금 더 경쾌하게 움직여요. 물론 전기차처럼 폭발적인 느낌은 아니겠죠. 저는 디젤차를 타다 보니까 출발할 때 토크가 높아서 좀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반떼 가솔린을 렌트카로 타본 적이 있는데 출발할 때 그런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모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겠다. 덜 답답하고 시원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 이런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6번째 장점. 하이브리드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갑니다. CM8 가솔린 모델에는 후륜에 토션빔이 들어가는데요. 하이브리드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갑니다. 엔진만 다른 게 아니라 차의 구조도 조금 다른 거예요. 토션빔은 좌우의 바퀴를 하나의 빔으로 연결하는 단순한 구조라서 부품도 적고 공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멀티링크는 여러 개의 링크를 통해서 바퀴가 각각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구조라서 바퀴의 움직임이 조금 더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차이가 나느냐? 방지턱을 지나가거나 코너를 돌 때 멀티링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덜컹거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멀티링크가 무조건 좋고 토션빔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요즘은 토션빔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승차감에는 타이어나 다른 요소들도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앞좌석 승차감은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만 뒷좌석 승차감은 그래도 멀티링크가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저는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일이 꽤 자주 있어서 멀티링크가 있는 하이브리드가 좀 더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 장점입니다. 세제 혜택과 친환경차 혜택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차를 살 때 세제 혜택이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이브리드 차는 개별 소비세가 70만원, 교육세가 21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까지 합쳐서 100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내차 만들기를 보면 신형 아반떼에는 아직 환경친화 자동차 고시가 완료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전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출고가 될 때는 고시가 완료될 텐데요. 그때는 약 100만원 정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4천 몇십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적용이 되면은 3,900 몇십만원대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살 때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비에서 할인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이브리드의 장점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게 이득이냐? 물어보시면 아닐 수 있어요. 일단 가솔린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차 값이 쌉니다. 같은 옵션이면 500만원 정도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5,000km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연료비 절감액도 적을 거고요. 또 내가 고속도로 위주 운행이 많다. 이 경우에도 하이브리드로 얻는 연비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차를 자주 바꿔서 2, 3년만 타다 바꿀 거야. 이런 분들도 자동차세나 연료비가 할인되는 혜택을 잠깐밖에 못 누리시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라면 가솔린을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이브리드를 샀냐? 지금 말하는 저와 비슷한 분들이라면 하이브리드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출퇴근할 때 막히는 길이 많고 1년에 1만 킬로미터 정도는 탈 것 같고요. 첫 차도 10년을 탔기 때문에 이번 차도 아무리 적어도 5년은 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1년에 1만 킬로미터씩 5년을 탄다고 하면 연료비에서 210만원, 자동차세 109만원. 그래서 5년 동안 약 32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유류비 아껴지는 거랑 세금을 계산하면은 대략 120에서 130만원 정도 더 내는 셈이더라고요. 5년 동안 딱 그 정도 더 내고 주유소도 덜 가도 되고 조금 더 조용하고 부드럽고 모터가 있어서 누리는 이점 멀티링크도 있다.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비싸도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4천만원에 산 거지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시작 가격은 4천만원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트림에 옵션을 안 넣으면은 3,042만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 고시가 완료되고 100만원 할인 적용되면 2,900만원대입니다. 그럼 저는 옵션을 거의 1,000만원 더 넣고 계약을 한 건데요. 저도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시리즈 3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대체 어떤 옵션을 넣었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계약해도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